자, 2교시입니다. 교재 48페이지에 돌아왔습니다. 휴업과 폐업의 신고 의무입니다.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휴업, 폐업, 신고 의무인데, 자, 휴업이 무슨 뜻이죠? 좀 쉬는 것을 휴업한다 그럽니다. 그만두는 것을 폐업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러면 휴업과 폐업은 막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신고해야 될 의무가 도입되어 있고,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입니다. 자, 필요한 내용들을 체크해 가는데, 하단 신고 의무자는 누구다? 개공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사장님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자, 신고하는 방법 제일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거기 밑줄 껐습니다. 등록증 첨부. 등록관청에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미리에도 동그라미. 자, 넘어가면 4번 신고기한은 사전신고고, 5번은 위반 시의 제재가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지금 이 단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것, 3월을 초과하는 휴업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 되니까 이런 스토리죠.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는 받은 것 보다시피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이 조문 하나에 문제가 3개가 숨어 있습니다. 자, 3월 초과니까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자, 문제 묻습니다. 휴업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OX. XX. 휴업하는 자가 아니고 3월을 초과할 때만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잡아야 되죠. 자, 그때 미리 신고하니까 사전에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이 5월 말이라고 치고 나 6월 1일부터 휴업하겠소를 지금 신고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시험에서 3이 보이니까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3일 전이면 6월 1일이면 5월 27일까지는 해야 된다는 말이 되잖아. 그죠? 틀리죠? 미리 신고합니다. 그때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하니까 신고하는 방법은 당연히 가서 하는 것을 방문 신고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전자문서인데, 이때는 전자문서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왜?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신고할 때는 무조건 방문 신고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신고 방법이 지금부터 계속 나오는데, 언제는 전자문서도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이래 들어가면 정신 못 차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는 방문 신고 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신고를 하라 그랬는데 기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월 초과할 때는 휴업하세요, 신고하세요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 150년 휴업할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휴업은 반드시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6개월까지만 휴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잖아. 그죠? 자,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한번 볼까요? 교재 오른쪽 49페이지 하단에 6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동그라미, 징집으로 인한 이병 동그라미, 취약 동그라미, 그 밖의 사유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시험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 자, 부득이한 사유가 뭐다? 병으로 입원하는 것을 요양, 군에 가는 것을 이병, 또 학교 가는 것을 취약이라 그러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변경 신고할 수는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자, 이때 변경할 수 있는 사유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변경 신고는 방문해도 되고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만 무조건 방문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때 요양, 입영, 취약 등의 사유가 있으면 6월 이상 휴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잘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기서 휴업이 끝났을 거고 없으면 여기서 끝났겠죠. 자, 그러면 언젠가는 휴업이 끝났으면 다시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를 뭐라 그런다? 재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시 휴업을 끝났으니까 영업하겠소 라고 신고를 하는데 재개 신고는 왜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될까요? 그렇지. 등록증을 첨부했으니까 요거를 돌려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등록증을 첨부받기 위해서는 재개 신고를 하는데 한 장 넘어가 보시면 50페이지. 자, 개공사가 휴업 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재개할 수 있으나 재개하기 전에는 반드시 재개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그때 재기업 신고를 하면 제일 밑에 2번 등록증의 반환하여 언제까지 반환해준다? 즉시 반환해줍니다. 자, 이것도 조심해야 할 거. 자, 다시 하겠소라고 신고하면 등록증은 언제까지 반환해준다? 즉시 반환해주는데 요거를 시험에서 10일 내로 반환한다, 7일 내로 반환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재개업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등록증을 내줘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7일 내로 반환한다. 이 말은 니 7일 동안 일 못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들어오거든. 개념을 잡고 X 탁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재개 신고를 들어오면 즉시 반환해 줍니다. 자, 휴업 폐업에 관한 신고가 몇 개입니까? 첫 번째 신고할 때 미리 신고하라 그랬죠. 두 번째 변경하면 변경 신고하라 그랬고 마지막에 무조건 재개 신고하는데 이 재개 신고는 왜 한다? 등록증을 돌려받기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법이 희한하게도 여기도 방문 신고도 되고 전자문서도 돼요. 그래서 이게 법이 잘못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법을 만드니까 법은 잘못 만들 수도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재개 신고를 하면 등록증을 반납받아야 되는데 반납받으려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방문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전자문서도 된다라고 돼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이 잘못 만들어진 부분이 우리 중개사법을 쭉 공부해 보면 한 두서너 군데서 잘못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왜 굳이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법이 틀린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법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다. 법대로 공부하니까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법이 잘못 만들어진 것도 법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려고 지금 전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악법도 법입니다. 지켜야 될 법입니다. 악처도 처다. 이것도 들어봤습니까? 악처도 처입니다. 일단 악처가 뭐 열친구보다 낫다 이런 말도 있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악처도 처잖아. 그죠?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이해하시면서 첫 번째는 방문이고 나머지는 방문도 되고 모두 전자로도 된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러다 가면 정신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반드시 방문 신고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휴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폐업은 슬쩍 지나가는 것 같지만 폐업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폐업을 그만두는 자가 폐업이죠. 그죠? 폐업하는 자는 3월을 초과할 때는 폐업 신고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폐업은 그만두는 건데 뭘 3월을 초과해. 그죠? 그러니까 폐업도 어떻게 한다?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등록증을 첨부해서 폐업도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폐업을 하는 자 중에 미리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언제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개공사가 뭐 했을 때? 사망했을 때는 미리 신고 못하죠. 만약에 사망해가지고 영업을 못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러면 나는 6월 1일부터 죽을게. 이래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했을 때는 할 수 없이 미리 신고를 못해요. 자, 근데 이전의 법은 어땠는가 하면 사망하였을 때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세대라는 말은 주민등록성에 같이 있는 자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라는 법 조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문이 폐지돼 버렸어. 왜 폐지됐다? 법의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법의 성격이 안 맞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라. 이런 법이 왜 폐지가 되는가 하면 개공사가 영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사망을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전부 다 이래 대답해요.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 신고한다. 이 말은 죽었다 신고하러 막 갑니까? 이래. 그죠?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망 신고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한다? 초상 쳐야 돼요. 초상. 그죠? 그럼 초상 치고 울고불고 해야 되잖아. 그죠? 울고불고 한 3일 하고 나면 또 사모 지내고 이러면 일주일 정도 가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사모 지내고 난 뒤에 신고하러 가니까 왜 지체 없이 신고 안 했어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매기겠다. 이래 매기면 여러분이라도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니도 한번 죽어봐라 이런 생각 안 나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 법의 성격이 안 맞잖아. 사망을 하였을 때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그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게 말이 안 맞는다고 이게. 그래서 그 조문을 없애버렸어요. 자, 그래서 없앴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사망했을 때는 신고 의무가 없다. 이거를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죠? 왜 신고할 필요 없다 그랬죠? 초상치게 하려고. 그죠? 초상은 제 이야기고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X입니다. 사망했을 때는 신고 의무 없다. 이거 하나 잡으시고. 자, 이제 제재가 들어옵니다. 제재가 앞에 교재에서 지나갔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되죠. 그죠? 그런데 3월을 초과하면 미리 신고하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요거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고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이보개 문표 반납 휴업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이에요. 물론 폐업 신고도 위반하면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럼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매겼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신고를 위반해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하나 나왔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야 되지 뭐 100만 원짜리 과태료 넣으면.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턱 내고 놓은 거죠. 나 어차피 100만 원도 냈으니까 그 다음부터 신고 안 하고 계속 1년 동안 가겠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재가 하나 더 붙는다고요. 6개월을 초과하도록 이제 신고가 안 들어오면 요건 하나 더 붙어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상대적 취소 사유가 2개가 딱 붙습니다. 그래서 이 휴업, 폐업은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위반하면 제재가 2개가 따라 붙는다. 이런 것도 하나 의미 있게 봐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떡 매겨놓고 나니까 100만 원 냈다 하고 나는 1년 동안 신고 안 할게. 이것도 웃기는 소리라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6개월이 초과되도록 신고가 안 들어오면 이제는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딱 걸어놓고 점포를 정리하겠다는 수순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휴업, 폐업 신고의 의미를 딱 잡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해부했으니까 한번 나와봐라 물어야 됩니다. 휴업, 폐업 신고할 때는 무조건 방문 신고입니다. 나머지 신고들은 전부 다 방문도 되고 전자도 된다. 됐죠? 그런 포인트를 잡으시고 또 사망했을 때는 특별한 신고 의무는 없다. 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체크해 주실 것. 그 내용이 교재 49페이지 한가운데 보시면 개공사의 사망에 의한 폐업 신고 의무는 뭐 되었다? 삭제되었다. 이런 거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한 장 넘어가시면 교재 50페이지 인장 등록이 들어옵니다. 자, 인장 등록도 제목 하나의 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인장을 등록하는데 인장 등록 탁 들어오면 등록이라는 자체부터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뭐는 허가고 뭐는 신고사항이고 뭐는 등록사항이냐 이런 문제 들어올 때 조금 난감합니다. 좀 전에 보셨죠? 휴업, 폐업은 무슨 사항? 신고사항, 신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인장은 뭐하라 그랬다? 등록합니다. 그래서 등록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데 지금 이 인장 등록 파트에서도 신고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신고가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은 제목부터 딱 잡으셔야 돼요. 인장은 등록한다. 제목을 딱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만나는 문제에서 뭐는 신고사항, 등록사항, 허가사항, 인가사항 이런 거 들어오면 어렵겠죠. 그죠? 근데 찾아가는 길이 있어요. 등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은 딱 2군데밖에 없어. 그럼 등록만 딱 뽑아내면 나머지는 좀 신고예요. 그래서 잡아낼 수 있는데 여러분 다 배우셨어요. 지금 인장은 뭐 한다? 등록한다. 또 등록하는 거 뭐? 2개 있다니까요. 등록은 뭐? 지금까지 계속했어요. 사무소는 뭐 한다? 개설 등록한다고. 신호 등 들었습니까? 사무소 허가받고 영업한다 그러면 틀려요. 뭐 등록하는 건 2군데밖에 없어. 한 군데는 어디다? 사무소 개설 등록 그리고 인장 등록 됐습니까? 그럼 등록만 2가지 딱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신고예요. 됐죠? 그래서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단순하게 정리 딱 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곳은 2군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정작 제가 놀랐던 것은 인장은 등록사항인데 어떤 수험생이 인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강조하는 건 이거였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인장은 도장입니다. 도장. 지금 이 자리도 있을까봐 설명해 드립니다. 의외로 놀랐었어요. 강조하는 거는 잘 모르고 지금 정작 인장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난감하잖아요. 이게 그죠? 인장이 뭐라고요? 도장이에요. 그러면 왜 도장을 등록하느냐라고 굳이 묻는다면 중개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거래계약서가 사고가 났어요. 자, 그러면 누가 적었느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죠. 그래서 인장을 등록하는 이유는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하려고 중개 행위를 할 때는 이 도장만 딱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개공사가 내가 작성한 도장이 아니라면 자기가 책임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인장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1번 인장 등록의 의 지금 말로 설명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하셔서 인장을 등록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주 본론이 출발되는데 하단 인장 등록의 의무자 누굽니까? 개공사 및 소공사 두 사람 동그라미. 언제까지 등록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 동그라미. 그런데 만약에 인장을 쓰다가 잊어버렸다. 못 쓰게 되면 변경해야 되겠죠. 변경은 며칠 내로? 7일 내로
7일 내로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잖아 봐요. 인장은 무조건 뭐 한다? 등록합니다.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단에 등록관청에 갑니다. 등록관청이 어디죠?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합니다. 등록관청 장소 나왔죠. 그런데 제일 하단 분사무소 인장의 경우에는 어디 갑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됐죠? 자, 그러면 지금 그 이제 1, 2, 3, 4 4개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다시 대답합니다. 인장을 등록해야 될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구? 개공사 및 누구? 소공사가 인장을 등록한다. 두 사람 잡았습니까?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중개보조원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X. 두 사람밖에 없잖아. 그죠? 자, 개공사와 소공사인데 개공사만 나오면 3명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개공사가 누구?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6조를 개공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장을 등록해야 될 사람이 하나, 둘, 셋, 4명이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때 언제까지 등록하라 그랬죠?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하라 그랬어요. 자, 그냥 그림 그리지 말고 한번 봅니다. 우리가 영업을 할 때는 등록을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을 해서 등록이 되었다 통지해 준다 그랬죠. 며칠 만에 통지해 준다? 7일 만에 통지해 주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리고 이것을 게시해 놓고 그리고 업무를 한다라는 수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었는데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한다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해라 이랬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업무 개시 전까지만 인장을 등록하면 되는데 업무 개시 전이라도 1번 신청할 때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이까지 할 수 있다. 이제 물어 들어온다고요. 2번 접수를 해놓고 업무 개시 전까지다. 3번 서류를 확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업무 개시 전이다. 4번 등록이 되었다고 통지받고 업무 개시 전이다. 5번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때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은 전인데 어디까지 몇 번부터 전이냐 지금 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답이 1, 2, 3, 4, 5 중에 몇 번? 답은 1번이 1번. 그러니까 신청 단계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이걸 알았다면 이런 문제가 들어오겠죠. 등록 신청을 할 때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OX. 그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업무 개시 전은 전인데 언제부터 전이냐?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이에요. 이 안에만 언제든지 인장을 등록하면 된다. 되겠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걸면서 이렇게 건다니까요. 등록 신청하는 자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맞다고. 됐죠? 거기까지 하나를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업무 개시 전 이렇게만 알면 50점밖에 안 나온다고. 어디서부터 개시 전이냐? 좀 더 가볼까요? 지금 신청을 하고 접수하고 더 절차가 이렇게 나가는데 신청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세수하고 오겠죠. 세수하고 신청하고 오겠죠. 세수하기 전에 먹겠죠. 밥 먹었겠죠. 밥 먹고. 밥 먹기 전에 먹겠죠. 잤겠죠. 잤다. 맞잖아. 이게 법에는 없지만 절차가 그래 가잖아. 그죠? 자고 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또 하나 빠졌다. 거울 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 신청하러 가잖아. 그죠? 뭐 법에는 없지만 절차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업무 개시 전은 어디서부터? 잘 때부터 업무 개시 전이냐? 밥 먹고 난 뒤부터 업무 개시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답이 뭐다? 신청 단계. 절차는 이렇게 가요. 법에는 없지만 당연히 이런 내용들은 연결되겠죠. 개념을 이렇게 쭉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데 자, 법인, 공인중개사 또는 무슨 인장을 등록할까요? 하니까 하단 오른쪽 등록해야 할 인장 6번 보시면 공인중개사와 개공사 부칙 6조 소공사는 주민등록상 성명이 기재된 가로 세로 각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이다. 자,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 소공사는 무슨 인장을 등록한다고요?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있고 가로 세로 얼마?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장을 뭐라고 부른다? 막도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막도장. 자, 여러분 집에 막도장 하나 있습니까? 자, 근데 시험에서 막도장을 등록해라. 이 시험용으로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막도장을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이라 그럽니다. 자, 이거를 또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이 막도장이라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인감도장을 등록하라라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인감도장 들어오면 틀립니다. 막도장을 등록한다.
자, 근데 법인은 그러면 무슨 인장을 등록합니까? 하니까 2번 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봐요. 신고라는 말이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신고라는 말이 들어지면 조심해야 돼요. 인장은 등록하기 때문에 신고한 무슨 인장?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은 무슨 인장? 법인의 인장인데 이게 시험에 나올 때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여러분 법인은 밖에 나가보시면 이런 인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도장이 이렇게 생겼겠죠. 서울 중개 주식회사 법인이죠. 대표이사라는 이런 인장을 등록해야 되지 법인의 대표자 같으면 김갑동 씨가 대표자다. 그러면 김갑동 도장을 등록한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법인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들으셨지만 법인에는 뭐가 있다? 분사무소가 있잖아요. 분사무소는 무슨 인장을 등록하는데? 하니까 첫째, 분사무소는 역시 분사무소 밑에 보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 보증하는 인장에 줄 닦아놓고 밑에다가 뭐 적어야 된다? 지배인 적어놔야 돼요. 지배인. 도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죠? 아, 여기 이제 까칠한 부분인데, 보세요. 자, 분사무소는 첫 번째는 뭐를 등록하는가 하면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법인의 인장이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자, 국민은행이 법인이죠. 국민은행 본점이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있겠죠. 본점에서 국민은행 수원지점을 만듭니다. 그럼 수원지점을 우리는 분사무소다 그러잖아요. 그때 수원지점장 김갑동 만약에 이 도장을 등록하면 지점장이 이열순으로 바뀌면 또 이열순 도장도 등록해야 되고 사람 바뀔 때마다 도장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의 대표자가 지점을 딱 만들면 도장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보증하는 인장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겠죠. 국민은행 수원지점장인 하는 도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사람은 누가 바뀌더라도 이 도장만 관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 도장을 뭐라 그런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거를 뭐라 부른다? 지배인이라 부른다고. 그래서 지배인 인장이 있는데 이 지배인만 나오면 어떤 사람은 또 부킹 시켜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다시 지배인이 뭐라 그랬죠? 그림을 보시면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은행 수원지점에서 국민은행장이라는 도장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되죠.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쓰는 게 원칙인데 그럼 수원지점에서 국민은행장 도장 가서 찍으면 본점에서는 무슨 도장을 써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지점별로 전부 다 지배인 도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배인 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면 틀린다니까 할 수도 있다. 요 조문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들으면 틀려요. 원래 분사무소는 무슨 인장을 써야 된다? 법인의 인장을 써야 돼. 그런데 지배인 도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까칠한 부분을 아주 의미 있게 딱 봐놓으셔야 됩니다. 인장의 등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장 등록 방법 위로 올라갑시다. 5번 보시면 법인의 인장 등록은 밑줄 긋습니다. 인감증명서 제출 줄 닦았습니다. 제일 위에 줄에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카름한다. 그런데 개인은 등록 신청 시 또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등록합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 줄 끊었습니다. 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개공사와 소공사가 인장을 등록하고 등록하는 인장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법인은 인장 등록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도장을 직접 들고 가서 탁 찍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가름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하나 딱 갖다 내는 게 인장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은 공인중개사와 부증기소 소공사는 뭐를 한다?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다니까. 그죠? 우리 주교재 양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인장을 등록할 때는 나 이 도장을 사용하겠소 하면 이 도장을 직접 들고 간다, 서류를 낸다. 서류를 내잖아 봐요. 되겠죠? 법인은 뭐를 내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인장 등록 신고서 안에 딱 보면 뭐가 돼 있다?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등록하는 방법도 정리하셨고 3번 내려면 등록 인장의 사용 의무 들어옵니다. 상식이지만
개공사 및 소공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밑줄 것입니다.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식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거를 위반하게 되면 별표입니다. 개공사는 둘째 줄에 뭐? 업무 정지. 소공사는 둘째 줄에 뭐? 자격 정지예요. 자, 이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잡습니다. 지금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뭐는 업무정지, 뭐는 자격정지 이렇게 들어가면 정신없으니까 어차피 등록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위반을 해도 이 두 사람만 위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때 개공사가 위반하면 뭐라고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소공사가 위반하면 6월 이내에 뭐라고요? 자격정지예요. 아,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이렇게 다르게 처벌하는 것 시험에 잘 나온다. 여기 한 3군데 정도에서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잘 본다니까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한다고. 그죠? 의미 있게 봐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왕 공부했는 거 6월 이내에 자격정지인데 자격정지만 나오면 노래 제목이 뭐였죠? 금.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정지죠. 어디 동그라미 한다? 인이 뭐다? 인장 등록 위반은 자격정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장 등록에 관련되는 단어는 2개 반드시 정리하시고 그 제일 하단에 보면 주의라는 말이 있습니까? 자, 등록된 인장을 타인이 사용하면 줄 것입니다. 양도대여로 절대적 취소 사유와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자, 이거를 왜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개공사는 뭐 받는다고요? 업무정지, 소공사는 자격정지죠. 자, 그러면 개공사가 위반하는 모양이 어떤 거죠? 어떻게 하면 업무정지 받죠?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업무정지잖아요. 어떻게 한다? 인장 등록을 하지도 안 하구나. 그죠? 또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라 그랬죠. 인장 등록 안 하면 업무정지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는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하라 그랬죠. 안 하면 업무정지예요. 소공사가 인장 등록 안 하면 자격정지예요. 변경하고 안 하면 자격정지 받아요. 그래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 그런 걸 위반하는 거지. 등록이 돼 있는 도장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은 인장 등록 위반은 아니잖아요. 지금 인장은 등록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이 쓰면 이거를 업무정지 자격정지 받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이거는 양도대여로 보아 1년 징역 1,000만 원에 처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주의해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격정지지만 등록된 인장을 다른 사람이 쓰는 건 등록은 돼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 양도대여로 본다. 그거 주의하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니까 개공사의 의무편으로 접어드는데 의무편에서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다? 여기 금지행위가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의무로서 가장 중요한 게 금지행위인데 이 금지행위만 나오면 여러분한테 전달했던 것 갈로 열고 제목 옆에다가 항상 부자기 의무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금지행위를 뭐라 부른다고요? 부자기 의무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자, 부자기 의무는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적습니다. 부작위 이렇게 적으니까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는 걸 뭐라 그런다? 부자기 의무. 그러면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니까 그거를 뭐라 부른다? 금지행위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듣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오예요. 그게 뭐다? 부자기 의무고 우리말로 하면 금지행위. 자, 그러면 이런 금지행위는 누가 하면 안 될까요? 일단 금지행위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금지행위는 누가 하면 안 될까요? 당연히 개공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겠죠. 또 하면 안 되는 사람. 소공사도 금지행위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또 하면 안 되는 사람. 중개보조원도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겠죠. 중개보조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사람들은 금지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개공사가 금지행위를 하면 제재가 뭐겠습니까? 첫째, 모두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이 뭐다? 징역이나 벌금을 받습니다. 두 번째, 6월 이하의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형벌,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이런 걸 받고도 절대적으로 취소되지 않고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상대적 취소 사유. 그죠? 아주 조심해야 되고 상대적 취소에는 자동으로 뭐가 붙어 있다? 6월에 업무 정지는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공사가 금지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하게 되면 형벌 받고 상대적 취소에다가 6월에 정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면 더 물어봅니다. 소공사도 금지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이 뭐다? 징역과 벌금이에요. 그 다음 소공사는 자기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등록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사는 자격이 뭐 된다? 정지됩니다. 자격 정지. 자, 그리고 또 자격 정지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자격 정지 노래 제목이 뭐다? 이인설설 개개금 두 사람을 설설 기계금 만들면 자격 정지죠. 그때 금이 뭐다? 지금 하고 있잖아. 금지 행위를 받으면 자격 정지다. 됐죠? 자, 중개보조원도 금지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자, 만약에 중개보조원이 금지 행위를 하면 모두 다 뭐 받는다? 형벌을 받습니다. 징역과 벌금. 그리고는 중개보조원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안 돼 있다. 등록 안 돼 있죠? 자격증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해당 사항이 없어. 뭐 있어야지 취소나 정지를 시키지.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중개보조원이 금지 행위를 하면 형벌에만 해당한다. OX. O. 아, 그런데 중개보조원이 금지 행위를 하면 형벌에만 해당한다 하면 형벌에만 한다. 뭐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거 X 딱 찍는다고. X 딱 찍는 순간 또 저하고 반갑게 만납니다. 교실에서. 느낌 뭡니까? 중개보조원은 뭐에만 해당된다? 형벌에만 해당된다고. 뭐 다른 게 있어야 정지나 취소를 시키지. 그죠?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찾아내는 것. 개공사가, 소공사가, 중개보조원이 금지를 행하면 전부 다 뭐 받는다? 형벌은 공통적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형벌 받고 개공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자동으로 뭐가 붙어 있고 업무 정지는 붙어 있고 그 다음 소공사는 뭐 받고 자격정지, 중개보조원은 형벌이니까 그러면 금지 행위를 하면 전부 다 형벌을 받게 되니까 형벌을 따라서 기준을 잡아놔야 된다고.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해왔고 자,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이하의 벌금의 금지행위 찾았나요? 자,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제일 하단에 1번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종료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은행 찾았습니까? 거짓된 은행 동그라미. 거짓된 은행 하면 1년에 1,000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금지행위 법정 수수료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금품의 동그라미. 3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어디 동그라미 해야 될까요? 매매 동그라미. 4번 바로 밑에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를 무등록업자라 그러죠. 무등록 공인중개사인 사실을 알면서 이미지를 꺼놓고 그를 통하여 의뢰받거나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옆에다가 협조행위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협조 적었습니까? 자, 그리고는 우리가 금지행위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금지행위는요 하고 탁 들어오면 자동으로 노래 제목이 뭐다? 그 금을 받고 매매에 뭐 협조하게 되면 얼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을 지금 동그라미 한 겁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그 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 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이제 형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형벌이 껑충 뛰죠. 3년에 2,000만 원짜리 1.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 정서 동그라미. 넘어가면 54페이지 2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직접 거래 동그라미 합니다.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쌍방 대리 동그라미. 3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줄 거고 또는 이전 등기 밑줄 꺼놓고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기 조장 동그라미. 자, 그러면 다시 주목합니다. 앞으로 금지 행위는요 하면 노래 제목이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지금 책 같은 것 정서를 직접 동그라미 하셨죠. 쌍방으로 또는 투기를 하게 되면 얼마다?
3년 징역 2천만 원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전부 형벌을 지금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금지행위는 누구라도 해당되면 전부 형벌을 받으니까 형벌로서 기준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 금, 매매, 협조는 1년에 1000인데 여기에 정서라는 놈이 여기 석 들어가지고는 5가지 중 금지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놈은 이거는 문제 읽으면서 다른 놈 딱 찾아내야 돼. 그죠? 전부 다 얼마? 1년에 1000인데 하나는 3년에 2000 이래 들어오잖아요. 다시 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2000인데 여기 있는 놈 한 놈이 썩 내려옵니다. 와가지고 5개 중 금지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놈은 쭉 읽으면서 다른 놈을 찾아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지행위는 항상 무엇으로 공부한다? 형벌로서 틀을 잡아놔야 된다고. 이게 기본 틀이라고요. 전부 다 형벌의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부터 노래 기억합니다. 금지행위는요 하면 그 금을 받고 그 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법니다. 근데 1년에 1000만 원이 마음에 안 들거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천만 원짜리다. 요건 2천만 원짜리니까 글자도 2개씩 딱 넣어가지고 2천이라는 것을 눈으로 의식적으로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은 사람들만 그가 뭐였지요? 거짓된 언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고. 그죠? 자, 거짓된 언행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이 1억이에요. 1억짜리인데 야 이거 원래 2억짜리인데 너에게는 1억 5천에 판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거짓된 언행. 동의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1년에 1000. 그래 찾아내야 된다고요. 금이 뭐였죠?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를 초과하면 안 되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얼마? 1년에 1000 그런 뜻이에요. 자, 조문으로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얼마? 1년에 1000 고래 놓으면 조문대로 시험에 내온 거라니까요. 이거를 사례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이달 말까지 방을 비워줘야 돼.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근데 방은 비워줘야 되는데 아직 집을 못 구했어요. 답답하겠죠? 애들은 어리고 지금 학교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개공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왔는지 내 조건에 딱 맞는 좋은 집을 하나 소개를 해줍니다.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마울 수 있겠죠? 고마우니까 법정 수수료와 함께 동향화 1점을 선물로 주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옵니다. 개공사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에 1000의 초과 금품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동양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서양화는? 서양화도 안 돼. 그죠? 초과 금품이라는 개념을 그래 잡으셔야 된다고요. 또 이럴 수도 있죠. 얼마나 땅을 잘 사줬는지. 그죠? 아, 참 좋은 땅을 가격도 좋게 잘 사줬어요. 고맙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수수료 더 주면 걸리니까 땅 1000평에 100평을 니 띠줄게. 이걸 뭐라 지분을 줄게 이 말이거든. 그죠?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얼른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받으면 무슨 하고 가야 된다? 1년에 1000만 원. 그죠? 고맙다는 사례의 표시로 이렇게 놓더라도 전부 다 그거 뭐다? 초과 금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야 얼른 받아야 되지만 시험 칠 때는 절대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 초과 금품을 굉장히 엄하게 관리합니다. 시험에서. 고맙다고 주거나 사업이 잘 되라고 주거나 뭐 이런 거하고 관계없죠. 그죠? 향응을 제공받고 이런 것도 나와요. 여러분 향응이 뭔지 압니까? 향응은 술 대접, 밥 대접 받는 거예요. 부동산을 얼마나 잘 사줬는지 고맙다고 향응을 대접받고 거래가 성사시켰다. 그거 뭐다? 초과 금품 수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 칠 때는 절대로 초과하면 안 된다고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밖에 나가서는 술, 담배, 술 대접, 밥 대접하면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돼. 향응. 이럽니다. 법정 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그죠? 1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만 딱 주기는 미안하니까 500만 원을 줍니다. 그럼 이거 초과 금품 수수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수료는 1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400만 원은 집사람 고기나 한 번 사주라 해서 받았다. 이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400만 고기 한 건이 아니고 뭐 소 한 마리 잡아가도 되겠죠. 지금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념을 딱 잡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매매 들어왔습니다. 아까 교재책 같지만 매매가 뭐죠? 중개 대상물을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매매업이 뭐죠?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는 게 매매업이에요. 예를 들면 중개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고 왔는데 물건이 아주 좋아. 내가 살게. 제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하니까 내 거 사세요. 자기 거 팔아요. 그래서 중개는 안 하고 뭘 한다? 샀다 팔았다를 매매업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될 거. 중개 대상물을 매매업을 하면 금지예요. 시험에서
개공사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 하면 X예요. 중고자동차 매매업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아까. 그죠? 중개대상물을 매매업을 하면 안 돼. 자, 중개대상물이 뭐였죠? 토, 건, 입, 광, 공을 매매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이에요. 근데 매매업이 금지라 그랬지 임대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 있다 없다? 교환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 없죠? 매매업이라는 거 딱 보고 계셔야 되고. 협조 들어왔습니다. 협조가 뭐죠?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도 협조하는 행위. 이건 뭐다? 1년에 1000. 근데 여기 알면서라는 말이 빠지면 틀려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줄 딱 꺼놨어요. 자,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서 무등록업자와 협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 하면 X입니다. 알면서 하면 1년에 1000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무등록업자하고 협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이죠. 적발되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 몰랐다. 이러면 괜찮아요. 이 법도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적발하는 기관에서는 알았을 거라는 증거를 제시하겠지만 알면서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이런 걸 놓치면 점수 못 받는다 이 말이지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하라고요. 몰랐다 하면 괜찮다. 이런 자꾸 느낌도 가져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이번에는 3년에 2000으로 확 흘러가는데 정서가 뭡니까 하면 이 정서를 권리정서다 이렇게 불러요. 이 권리정서를 우리 사회에서는 소위 딱지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딱지라는 말 좀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딱지라는 말이 좀 쑥 들어갔죠. 그죠? 쑥 들어갔는데 딱지를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니까요. 그런 권리를 주는 정서를 정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그런 정서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 굳이 외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정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거기 보면 정서 등의 매매관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교재에는 나오는데 정서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들어봤나요? 청약부금통장, 청약저축통장 이런 걸 들어봤나요? 3년 넣으면 1순위다, 2년 넣으면 2순위다 이렇게 권리를 주는 그런 정서들을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3년에 2000이에요. 정서라는 말은 권리정서고 소위 우리 사회에서는 딱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지라는 말이 좀 쑥 들어가 봤지만 여러분이 현업을 하실 때 딱지가 필요하다 또는 딱지가 거래된다 그러면 부동산 불 붙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딱지를 거래하면 갈로 열고 돈 된다 이 말하고도 같아요. 돈 되니까 거래하지. 갈로 하나 더 열고 3년 면회 간다 이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딱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리 정서를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3년에 2000이에요. 자, 직접은 아까 체크하셨죠? 뭐였죠?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를 하거나 쌍방대리를 금지한다. 엄점은 겸직에서 여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직접 거래 쌍방대리인데 요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부당한 이득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쌍방대리는 금지인데 시험에서 일방대리 들어오면 요거는 해도 된다. 요건 당연히 잡으셔야 되고 쌍방대리가 왜 금지가 되는가를 한번 보라고요.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습니다. 사는 자 을이 있습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 쌍방대리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전부 쌍방을 대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래 되잖아요.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이렇게 들어왔겠죠. 이 사람은 사주세요. 하겠죠.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개공사는 두 사람을 다 대신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쌍방대리가. 왜 아닌가 하면 이 사람이 팔아주세요 할 때 이 가격이나 결정권은 개공사가 가지고 있다. 갑이 가지고 있다. 갑이 가지고 있잖아. 얼마에 팔아줄까요? 하면 3억에 팔아주세요. 그죠? 이렇게 결정권을 갑이 가지고 있지 A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이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하면 얼마에 살까요를 A가 결정한다. 을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다 결정을 하잖아. 그죠? 단지 개공사는 그런 결정을 중간에서 조합해가지고 계약이 성사되도록 하는 거죠. 둘 다를 대리하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죠? 근데 쌍방대리는 둘 다 권한을 가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당한 이득이 생긴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갑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왔어요. 그럼 당연히 A가 묻겠죠. 얼마에 팔아줄까요? 언제까지 팔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이 갑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뭐 시세도 잘 모르고 하니까 당신이 정권을 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겠지. 그럼 요거는 일방대리예요. 한 사람한테 대리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일방대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자,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을도 이럽니다. 나는 다음 달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사주세요. 이런다니까요. 얼마에 사줄까 해놓고 알아서 사라니까요.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줬다? A한테 줬다고. 그럼 이것도 일단은 일방대리죠. 한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둘 다를 대리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뭘로 들어간다? 쌍방대리가 들어간다고. 그럼 쌍방대리가 되면 부당한 이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 봐요.
네가 알아서 사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3억에 사줄게. 결정하는 거야 자기가. 네가 알아서 사주세요 하니까 내가 3억 2천에 샀다. 알아서. 그치? 그럼 얼마의 부당한 받아간다? 3억 2천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자기가 알아서 파는 건 괜찮지만 남의 물건을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쌍방대리고 요거를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직접 거래 행위다. 이렇게도 직접 거래 아니고 자기 거래 행위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기 물건을 자기가 파는 건 괜찮은데 남의 물건을 자기가 같이 거래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쌍방대리고 쌍방을 대리하면 이렇게 부당한 이득이 발생된다니까요. 그래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민법은 재밌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당사자들이 원했다면 쌍방대리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양보해 주지만 우리 중개사법하고 민법하고 충돌하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 따라야 돼요. 그 중개사법은 절대로 쌍방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개공사는 쌍방대리를 할 의사가 없었는데 매수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쌍방대리를 해주었다. 그랬기나 말았기나 무조건 3년에 2천이에요. 중개사법은 절대로 쌍방대리를 금지합니다. 민법은 당사자들이 허락하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양보해줘요. 자, 투기 들어왔습니다. 투기만 들어오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뭐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에 2천인데 부동산에 관한 말만 나오면 투기 조장 이런 게 붙잖아. 그죠? 자, 대표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방법 아까 줄 것이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2번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고요. 그때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것 이를 뭐라고 부른다? 모두 생략 등기. 같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놔야 돼요. 등기법에서 들어봤습니까? 모두 생략 등기를 하는 것도 뭐다? 투기 조장이고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뭐라 부른다? 중간 생략 등기다. 그래요. 그 용어도 이렇게 같이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 교재에서 줄 것이었고, 자,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 말이 뭐라고요? 모두 생략 등기예요. 모두라는 말이 뭔가 하면 모가 한자로 쓰면 머리에 쓰는 모자 할 때 뭐예요? 모자 할 때 모 이렇게 씁니다. 머리 두자죠. 그러니까 꼭대기부터 생략된 등기를 뭐라 부른다?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꼭대기부터. 그럼 꼭대기부터 생략됐다는 말은 이거예요. 자, 이 부동산을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갑의 땅에다가 갑이 있는 건물의 상가를 신축해 놓고 갑이 이 상가를 분양하면 갑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을에게 분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 자체를 생략 딱 한다고 네가 지은 것으로 해라. 왜 그랬을까요? 세금을 빼먹으려고, 취득세 빼주려고, 그죠? 그러니까 처음 보존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을 꼭대기부터 생략된 등기 모두 생략 등기라 그래요. 세금을 탈세를 목적으로. 그 다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뭐라 한다?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일어나겠죠.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되고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되면 요거 등기하고 거래하고 등기하고 거래해야 되는데 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어차피 등기를 넘길 사람, 너는 받으면 되니까 나를 빼고 요렇게 가라. 이걸 뭐라 부른다? 중간 생략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지요? 탈세를 목적으로. 요거 등기하는 순간 취득세, 넘기는 순간 양도세 빼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용어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도 대표적으로 뭘로 본다? 투기 조장으로 본다. 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거기 판례가 하나 있는데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바로 밑에 3번 밑에 보니까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찾았나요? 그때 미등기 전매 중개는 중개법 제15조 6호 소정의 탈세를 목적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줄 것입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거 꼭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해당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일어났는데 실제로 이 을이 남은 게 별로 없어. 그죠? 뭐 모자랄 수도 있죠. 남은 게 없었더라도 이거는 뭘로 본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 전매 차익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것을 투기 조장이라는 유명한 판례.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중간 생략 등기 또는 보존 등기를 시행하였으나 차익 이익이 별로 남지 않았다면 투기 조장으로 볼 수는 없다 하면 X예요. 이익이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를 뭘로 본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라는 개념, 유명한 판례. 자, 그래서 금지행위까지 아주 정리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이 정리가 딱 됐습니다. 이 파트에서 문제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딱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55쪽 중개계약으로 접어듭니다. 10분 쉬었다 갑니다.